그림은 깊이에 따른 북반구에서 표층 해수의 이동 방향을 나타냈고요. 표층 해수는 해수면 위에서 바람의 마찰에 의해서 해수가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해수면, 그러니까 표층 해수의 가장 위축에서는 지구 자전의 영향, 그러니까 전향력에 의해서요, 해수가 바람의 방향의 오른쪽 방향으로 북반구에서는 45도로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수심이 이제 깊어짐에 따라서 유속이 점점 이제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전향력의 이제 영향으로 해수의 이동 방향이 점차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어느 수심부터는 표층 해수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해수가 흐를 때가 있어요. 이제 이때까지, 즉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해수가 흐르는 이때까지 해수가 흐르는 수심을 마찰 저항 심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표층에서 마찰 저항 심도까지의 해수의 평균적인 흐름을 에크만 수송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때 에크만 수송은 평균적으로 바람 방향의 90도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 보기 1번. 북반구에서 나타난 해수의 이동이 되는 거고요. 지구 자전 영향으로 일어난 현상이 되는 거죠.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하고요. 남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하게 돼요. 디귿. 표층 해수의 평균적인 이동 방향은, 여기서 이제 표층 해수의 평균적인 이동 방향, 즉 표층에서 마찰 저항 심도까지의 해수의 평균적인 흐름, 즉 에크만 수송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의 방향의 45도가 아니라 90도 방향이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연안 용승에 대한 문제고요. 북반구의 어느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을 나타냈대요. 그러면 북풍의 오른쪽, 즉 90도 방향 먼 바다 쪽으로요, 표층 해수가 이동을 하고요. 이 해수를 채워주기 위해서 용승이 일어나는 거죠. 남반구 대륙의 서해안에서는요, 반대로 남풍이 불 때 또한 연안 용승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남풍이 불고 있다, 북풍이 불고 있는 거죠. 2번 표층 해수의 해안 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먼 바다 쪽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연안 침강이 아니라 연안 용승이 일어나는 거고, A 해역의 기온이 상승한다. 연안 용승이 일어나면 심층에 찬 해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기온이 하강하는 거고요. 5번 A 해역의 표층 해수의 영양 염류는 증가한다. 그렇죠. 심층에 있는 영양 염류가 용승에 의해서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A 해역에서는 영양 염류가 증가를 하겠죠. 북반구 동해안에서의 용승을 나타내는 그림이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과 해수면의 등 수온선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수온은 T1, T2, T3을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고 해안가의 해수면 부근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큰 대기 현상을 서술하시오. 북반구 대륙의 이제 동해안에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면 표층 해수가 먼 바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찬 해수가 용승이 일어나겠죠. 그럼 따라서 수온은 용승이 일어나는 가장 가까운 지역인 T1이 가장 낮고요. 먼 T3이 가장 높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수온은 먼 바다 쪽으로 갈수록 수온이 높아진다. 해수면 부근에서는 용승에 의한 차가운 해수 때문에 공기가 냉각이 되겠죠. 그래서 새벽에 안개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클 거예요. 대륙의 연안에 따라 지속적으로 바람이 부는 두 경우를 나타냈는데요. 가는 북반구 서해안 북풍이 불 때, 그리고 나는 남반구 동해안 남풍이 불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북반구 서해안의 경우는 북풍이 불게 되면요,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이제 전향력의 영향에 의해서 연안에 있는 해수가
먼 바다 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해수를 채워주기 위해서 용승류가 발생을 하겠죠. 반면에 남반구에서는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면 남반구의 경우 진행 방향에 대해서 왼쪽으로 전향력이 이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영향으로 내륙 연안 쪽으로 이제 표층 해수가 흐를 거고요. 그러면 흐른 해수가 이제 침강하는 결과를 나타낼 거예요. 기어 가에서는 연안 용승이 일어난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니은 가에서 해안 지역의 날씨가 서늘해진다. 심층에 찬 해수가 올라오기 때문에요. 해안 지역의 날씨가 서늘해지겠죠. 디귿 나에서는 연안 침강이 일어난다.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그림은 남반구 동해안에서 북풍이 지속적으로 불어올 때의 그림을 나타냈고요. 그럼 남반구 동해안 북풍에 의해서 연안 용승이 일어나겠죠. 남해안에서는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 왼쪽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하고 그 전향력에 의해서 연안에 있는 해수가 먼 바다 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해수를 채워주기 위해서 용승류가 발생을 할 거고요. 그러면 용승이 일어나는 해안가 인근이 가장 수온이 낮고 먼 바다로 갈수록 수온이 점점 높아지겠죠. 그래서 수온의 분포 단면은 2번처럼 나타내야 되겠네요. 적도 부근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을 나타냈는데요. 위쪽에 바람을 북동 무역풍, 아래쪽의 바람을 남동 무역풍이라고 하죠. 동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바람, 북반구의 북동 무역풍에 의해서는 해수가 바람의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요. 남반구의 남동 무역풍의 바람에 의해서 해수는 왼쪽 90도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해수, 즉 표층 해수가 발산을 하게 되고 이 발산된 해수를 채워주기 위해서 심층에서 용승이 생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를 우리가 적도 용승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보기 기억. 남반구에서 표층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남쪽으로 발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내용. 니은 심층의 해수가 올라오고요. 주변 해역보다 영향염류, 즉 용승에 의해서 심층에 있던 영향염류가 올라오기 때문에 풍부해지는 거고요. 따라 정답 4번. 북반구 해양을 지나는 태풍의 중심은 저기압이 되는 거죠. 일어난 현상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북반구 저기압 중심 혹은 태풍의 중심에서는요.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지속적으로 이제 불고 있고요. 그러면 바람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표층 해수가 발산한 결과에 의해서 심해에 있는 찬 해수가 올라와 용승류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북반구 고기압 중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이제 지속적으로 불게 되고 그러면 바람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해수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고기압 중심으로 표층 해수가 수렴을 하게 됐죠. 그러면 그 결과 해수가 가라앉는 침강 현상이 일어나겠네요. 고개 기격. 표층 해수가 태풍의 중심에서 주변부로요 발산을 하겠죠. 옳은 내용. 태풍의 중심에서는 그렇죠. 용승이 일어나고요. 태풍 중심의 수온 약층의 깊이가 깊어진다. 용승에 의해서 심해층의 두께가 상대적으로 두꺼워지기 때문에 또한 상대적으로 수온 약층의 깊이는 얕아지겠죠. 이것은 옳지 않은 내용. 정답은 3번. 전 세계 주요 용승 해역을 나타냈고요. A는 캘리포니아 연안 용승, 그리고 B가 적도 용승, C가 페루 연안 용승이 되겠죠.
A빛 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와 C 해역 모두 북풍이 불 때 용숭이 잘 일어난다. A 해역은요, 북반구 서해안이죠. 그래서 북풍에 의해서 용숭이 잘 일어나는데, C는 남반구 서해안이에요. 그래서 남풍에 의해서 용숭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내용. 무역풍이 강하게 불면 비해역에서는 용숭이 강해지겠죠. 적도 용숭이 적도 부근의 무역풍에 의해서 일어나는 용숭이잖아요. 그래서 옳은 내용. ABC 해역에서는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된다. 그렇죠. 심해 있는 영양 염류가 표층으로 운반되기 때문에 플랑크톤이 번성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정답은 4번. 어느날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면 온도 분포를 나타냈고요. AB식 해역, 동해안 연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연안을 중심으로 먼 바다 쪽을 갈수록 색깔이 녹색에서 붉은색으로, 즉 해수면의 수온이 높아지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연안 용승에 의한 결과란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남풍 계열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었고 연안에 있는 표층 해수가 먼 바다 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 결과 연안 용승이 일어났겠네요. 기억, 북풍이 지속적으로 부는 게 아니라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었고요. 안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찬 해수가 올랐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져서 안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건 난류성 어류의 양식업이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그렇죠. 찬 해수에 의해서 난류성 어종의 양식업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따라서 정답은 니은 티귿. 그림 가와나는 북아메리카 대륙 서해안의 표층 수온 분포와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를 나타냈는데요. 가그림을 보시면 해안 쪽 표층 수온이 낮고 먼 바다로 갈수록 수온이 높죠. 이는 연안 용승에 의한 결과가 되는 거고요. 나는 역시 해안 쪽 플랑크톤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어요. 이거는 해수가 용승하면서 영양 염류가 포층에 공급됐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기억, 북반구 서해안 연안 용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남풍 계열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분 게 아니라 북풍 계열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분 거죠. 니은, 표층수온이 낮은 해역에서 해수 중의 영양 염류의 농도가 높았기 때문에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도 따라서 높아진 거고요. 디귿, 연안 침강이 일어나 해양 생물에게 다양한 산소가 공급되었다. 연안 침강이 일어나게 되면 해양 생물에게 다량의 산소가 공급된 건 맞아요. 문장은 맞는데 이거는 연안 침강이 아니라 연안 용승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만. 가와나는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의 열대 태평양 해수면 온도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데요. 가와나의 가장 큰 특징은 동태평양 쪽의 표층 해수의 온도가 특징이 되어 있죠. 가의 경우는 무역풍에 의해서 따뜻한 표층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한 평상시의 모양이 되는 거고요. 나는 무역풍이 이제 약화되면서 따뜻한 표층 해수가 동쪽으로 이동한 엘니뇨 시기의 해수면의 온도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 돼요. 그래서 기억, 가는 평상시 나는 엘니뇨다. 옳은 내용이고요. 무역풍의 세기는 가, 평상시가 나 엘니뇨보다 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보다 나 시기가 강하다.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동태평양의 연안 용수는 무역풍이 강한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활발하겠죠. 따라서 정답, 기억. 그림은 어느 시기에 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 편차, 관측값 빼기 평년값을 나타냈고요. 온도 편차가 마이너스 값을 나타낸다는 것은 해수면의 온도가 평상시보다 더 낮다라는 거고 플러스 값을 갖는다는 것은 더 높다라는 얘기죠. 태평양을 중심으로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은요
더 낮아졌고요. 그리고 동태평양의 표층수온은 더 높아진 결과를 보였네요. 이거는 라니냐 때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역풍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따뜻한 표층 횟수가 서쪽으로 더 강하게 이동한 결과가 되는 거고요. 그 결과 연안 용승류가 더 강해졌죠. 무역풍의 세기가 약해졌다, 옳지 않은 내용. 동태평양에서 용승이 활발하게 일어났고요. 서태평양에서의 수온 약층의 깊이가 그러니까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깊어졌다라고 했어요. 따뜻한 횟수가 서태평양으로 이동하면서 수온이 일정한 혼합층에 해당하는 두께가 두꺼워졌기 때문에 그만큼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다음 단어를 모두 포함하여 엘니뇨가 발생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무역풍, 용승, 표층, 수온.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열대 태평양의 따뜻한 표층 횟수가 서태평양에서 동태평양 쪽으로 이동하여 동태평양의 용승이 약화되고 표층 수온이 높아진다라고 서술하시면 되겠죠. 어느 시기에 열대 태평양에서 동서방향의 해수온도 편차 값을 연직 단면으로 나타냈어요. 관측값 빼기 평년값이 해수온도 편차값이 플러스 값이라는 거는 관측할 당시에 해수가 더 온도가 높았다라는 거고,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라는 거는 그만큼 또 낮아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태평양을 중심으로 서태평양 쪽은요 수온이 낮아졌고요, 그리고 동태평양 쪽은 수온이 높아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엘니뇨 시기의 해수의 온도에 해당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니은 서태평양에서는 평상시보다 온난 수역의 두께가 더 두껍다.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온난 수역의 두께는 상대적으로 얇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디귿 동태평양에서는 평상시보다 식물성 플랑크톤 농도가 높았다. 용승류가 약해졌기 때문에 해수의 영양 염류가 감소했고 또 그만큼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도 낮아졌을 거예요. 따라서 정답 1번. 가와나는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에 대기 대순환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가그림은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높아져 가지고 저기압이 형성됐고, 그리고 서태평양은 고기압이 형성된 엘니뇨 시기가 되는 거고요. 나는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낮아서 고기압이 형성됐고, 그리고 서태평양이 이제 저기압인 라니냐가 되는 거죠. 무역풍은 라니냐인 나의 시기가 엘니뇨인 가의 시기보다 더 강하게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무역풍은 가보다 나에서가 약하다가 아니라 강하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서태평양의 해수면의 기압은 가보다 나가 더 낮다. 서태평양에서 가시기는 하강기류, 즉 고기압 발달했고요. 나시계는 상승기류, 저기압이 발달했죠. 그래서 해수면의 기압은 가보다 나가 더 낮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디귿 나시기의 비구름은 가보다 더 동쪽에 위치한다. 나시기일 때는요, 비구름, 즉 상승기류가 발달한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가는 동쪽에 위치했네요. 그래서 나시계 비구름은 가보다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 위치한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 2번. 적도 부근에서 평상시에 볼 수 있는 워커 순환과 해양의 단면을 나타내는 모식도고요. 워커 순환은 열대 태평양 동서방향으로 거대한 대기 순환을 워커 순환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따뜻한 해수에 의해서 저기압이 형성되고, 동태평양은 찬 해수의 용승에 의해서 이제 고기압이 형성된다라는 거.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강해지는 시기, 그럼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강해지는 시기는 라니냐가 되는 거죠. A와 B 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에서 A의 표층 횟수의 흐름은 강해지겠고요. 이 표층 횟수가 무역풍이 되는 거죠. B 해역에서의 용승이 더 강하게 일어나야 되겠네요. 3번 동서방향의 수온 약층 경사가 급해진다. B에서 A 쪽으로 따뜻한 표층 횟수가 강하게 이동하기 때문에 A 해역 같은 경우는요, 온난 수역의 두께가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가 상대적으로 깊어지는 반면에 B 해역 같은 경우는 온난 수역의 두께가 상대적으로 얇아지니까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가 또 상대적으로 얕아질 거예요. 그래서 동서방향의 수온 약층의 경사가 평상시보다 더 급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고요. 4번 A 해역에서 해수면의 기압은 낮아진다. A 해역은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더 높아지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더 강하게 발생을 하겠죠. 따라서 해수면의 기압은 더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5번 A 해역의 강수량이 적어진다. A 해역 뭐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지니까 상승기류가 강하게 발생한 저기압이 강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강수량은 더 많아지겠네요. 따라서 5번이 옳지 않은 내용. 열대 태평양의 다윈과 타히티 섬 해역에서 관측한 해면기압 차, 이 해면기압 차를 남방진동 지수라고 하고요. 이 남방진동 지수는 적도 태평양 동쪽하고 서쪽의 월평균 기압 차이를 나타내는 지수가 돼요. 그래서 동쪽 타히티 섬에서 측정한 해면 기압에다가 서쪽 다윈에서 측정한 해면 기압을 빼준 값이 되는 거죠. 평상시에는 이 동쪽 타히티 섬이 더 기압이 높기 때문에 다윈보다 플러스 값을 갖는 거고요. 엘니뇨 시기는 또 반대로 서쪽의 다윈이 또 동쪽의 타히티 섬보다 해면 기압이 높아서 마이너스 값을 갖게 돼요. 라니냐 때는 동쪽의 타히티 섬이 서쪽의 다윈보다 더 큰 고기압을 형성하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더 큰 플러스 값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기억, 가시기는 지금 플러스 값을 나타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더 큰 값을 나타냈기 때문에 라니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라니냐일 때는 A핵보다 B 해역에서가 더 해면 기압이 더 크게 나타냈겠네요. 그래서 A핵이 B핵보다 더 낮았다, 오른 내용이 되는 거고요. 니은 나시기는 마이너스 값을 갖는 엘니뇨가 되는 거죠. 니은 옳지 않은 내용. 그 열대 태평양의 해면 기압은 동서 방향의 주기적인 변화를 보인다. 그렇죠. 지금 열대 태평양 해면 기압 차가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났죠. 이는 엘니뇨 시기하고 라니냐 시기를 거치면서 동서 방향의 주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걸 의미하고 이를 우리가 남방 진동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옳은 내용 정답은 3번. 그림은 연도별 열대 태평양, 위도는 남이 2도에서 북이 2도까지 관측한 해수면의 온도 편차를 관측값 빼기 평년값으로 나타냈고요. 수온의 편차가 플러스 값을 갖는다라는 거는 관측한 그 당시에 열대 태평양의 수온이 더 높아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값을 갖다라는 거는 관측할 당시가 평년보다 열대 태평양의 해수면의 수온이 낮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값을 갖게 되면 엘니뇨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면 라니냐가 되겠네요. 2008년을 보시면요. 2008년 때는 동태평양 쪽이 평상시보다 더 수온이 낮은 값을 나타냈죠. 그리고 2016년일 때는 동태평양이 평상시보다 더 수온이 높은 값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2008년도가 라니냐가 되었다고 한다면 2016년은 엘니뇨 시기가 되었겠네요. 보기 기억, 2008년은 엘니뇨가 아니라 라니냐가 되는 거고요. 니은 2008년 동태평양에서는 강수량이 감소였다. 예, 그렇죠. 2008년 때는 라니냐, 즉 동태평양은 평년보다 더 기압이 높았겠죠. 그래서 강수량이 더 감소했을 거고요. 디귿 2016년에 서태평양에서는 홍수
피해가 발생을 했을 것이다. 2016년에는 지금 엘니뇨가 발생한 당시죠. 그러면 서태평양에서는 하강기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뭐 고기압에 의한 가뭄 피해가 발생을 했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럼 디귿은 옳지 않은 내용. 따라서 정답은 2번.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의 겨울철 기상 변화를 나타내는데 우리나라 한번 보실까요? 엘니뇨 시기 때는 우리나라가 평상시 겨울보다 더 온도가 온난한 겨울이란 걸 알 수 있고요. 라니냐 때는요, 평상시 겨울보다 더 한랭한 겨울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보기 기억. 엘니뇨 시기 우리나라는 그렇죠. 온난한 겨울이 된다. 니은 라니냐 시기에 북아메리카 대륙의 서해안에는 한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북아메리카 대륙 어때요? 한랭하죠. 그러면 한파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겠네요. 디귿 엘니뇨와 라니냐는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렇죠. 이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즉 태평양에서만 기후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기후가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정답 기억님 디귿